네, 구문어법 기본 강좌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계획서에서 놓은 것처럼 이제 그 추천 대상에게 이런 그 4개의 문제를 보고 내가 답을 고를 수 없었다. 혹은 평소에 고민했다라고 하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거대한 초록색 공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록색 거대한 공룡. 국어로 따졌을 때에는 거대한 초록색 공룡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초록색 거대한 공룡이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둘 다 어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냐면 1번이거든요. 단어가 배열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록색 거대한 공룡이란 식의 해석이나 작문은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초록색 공룡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잡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고민했다면 이번 강좌에 들어와서 왜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는지를 좀 배워갈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두 번째, B번 문제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표현과 우리는 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표현에서 맞는 표현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술 관계, 보통 이제 얘기하는 그 호응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인 건데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둘이 함께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무엇이 주어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주술 관계에서의 주어, 다시 말하면 종속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수업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문이 많이 배웠던 게 수동태는 되다고 능동태는 하다라고 이제 배워왔는데 1번 같은 경우엔 그녀가 유명한 발레리나라고 추정한다. 그 다음에 2번 그녀를 유명한 발레리나라고 추정한다. 인 건데 1번 문장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녀가 추정한다 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죠. 그녀는 추정된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고 추정된다 라는 수동태가 아니라면 앞에의 주어를 목적어처럼 그녀를 추정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와 국어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주체와 객체의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야겠다가 구문독해 기본 강좌의 또 다른 목표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지문 확인해 보면 이건 현재 시제고 저건 과거 시제고 뭐 이렇게 얘기를 배웠죠. 그런데 국어와 영어를 또 대응시킴에 있어서 첫 번째 문장은 부장님은 옛날에 인기가 많다고 착각했다. 그러면 옛날이니까 착각했다. 과거 시제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장님은 옛날에 인기가 많았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부장님은 옛날에 인기가 많았구나. 이것도 과거 시제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또 틀린 게 1번이 틀렸고 2번이 맞았죠. 왜냐하면 부장님은 착각했다. 그다음에 부장님은 착각한다. 요거가 이제 국어에서 해당하는 은 문장이라면 요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주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인기가 많다고, 옛날에 인기가 많았다고 요거가 이제 국어에서 말하는 안긴 문장, 영어에서는 종속절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서 시제를 쓸 것인지 혹은 그 시제를 읽어낼 것인지를 연습하는 게 2학년 기본 구문어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요런 자질구레한 부분에서 어쩐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틀리고 있었다. 아니면 내가 점수가 갑자기 한 지점에서 정체되고 있었다 하는 학생들은 용기를 내서 강좌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차별 좀 강좌를 설명을 하면 총 5회 수업을 하게 되죠.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화요일 수업은 총 5회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8주 과정을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 2번 더 강좌를 듣는데 그 강좌는 조금 이제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한 타임에 100분씩 수업을 하고요. 저는 총 2개로 이제 세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A 세션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그 어법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확실히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그 부분들을 솎아내는 과정이 바로 A 세션에서 다루게 될 어법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세션에서는 구문 독해를 하게 될 텐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미묘한 뉘앙스 차이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해석 또는 완벽하게 다른 작문을 해서 내신 성적에서나 또 수능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일종의 연습, 그 다음에 예행 연습,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주차별로는 이제 동사와 준동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동사가 다른 품사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사 파트가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걸 기억해야지 여러분의 해석과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큰 기둥이라고 보고 첫째 주에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준동사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 그 앞뒤로 붙어있는 명사구의 확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구의 확장 쪽으로 적용을 해서 구문 독해를 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수동태와 시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단순한 문장 있잖아요. 단문 형태의 수동태와 시제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복문이나 중문 형태, 그러니까 2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의 수동태와 시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들 있잖아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라든지 또는 현재 분사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와의 주술 관계를 살펴볼 텐데 그 주술 관계는 단순히 능동과 수동뿐만 아니라 시제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시제가 포함되는 준동사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잡아가자가 2주차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 3번째 주, 4번째 주는 대망의 관계사를 처리할 텐데 3번째 주에는 관계 대명사를 중심으로 4번째 주에는 관계 부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관계 부사 파트를 정리할 때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파트 있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구동사였는지 또는 이게 그냥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절의 치환인지를 또 구분해서 살펴보게 될 테니까 평소에 그 개념이 좀 헷갈렸다면 이때 이제 같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걸 구문에 적용을 할 때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의견을 약화시키는 표현, 겸손하게 말하는 영어의 존댓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완곡어법이 관계사절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곡어법을 보면서 관계사 부분을 찝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라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다시 말하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연습을 할 계획이고요. 4번째 주에는 이제 목간대의 생략인데 긴 호흡의 글들을 좀 읽다 보면 갑자기 문장이 흐름이 뚝뚝 끊기는 맥커터의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수업을 이제 거꾸로 들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목간대 생략이야 라고 설명을 듣고 해석할 때와 본인이 목간대가 생략되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해석을 했을 때 가장 큰 간극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이 목간대의 생략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좀 줄이고 여기가 목간대 자리구나 라는 그 감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하는 게 4주차 구문 독해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때는 우리가 좀 많이 친밀감을 쌓아서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학원에 돌아오시면 분사와 부사절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이제 쩔쩔매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수학에서 말하는 그
미분, 적분 하듯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바꾸는 게 가장 일상적이죠. 그리고 또 분사구문을 반드시 부사절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의 예외도 이제 좀 선행을 해야 학교에 가서 좀 고난도 지문을 마주했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그 부분도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사와 부사절 요거를 이제 가볍게 몸을 풀면서 구문 독해에 좀 힘을 팍 실었는데 5주차에서는 문장이 확장되는 거죠. 접속사나 관계사를 통해서 문장이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들이 제시가 됐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접속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구문 독해 마지막 주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이제 7주와 8주 수업에 들어오시는 학생들 또는 7주, 8주 수업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7주, 8주 강좌 계획 잠깐 설명드리면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그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담았어요. 그래서 도치, 정말 이제 도치가 나올 때마다 이제 치를 떨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도치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치에 대한 설명을 이제 6주차 수업에서 하게 되겠고, 그 다음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공식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독해에 적용했을 때 이게 도대체 조건문 또는 평서문 직설화법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거를 서술형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하는데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법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에 구문독해에서는 이 도치와 가정법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상 강조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조 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에는 비교급과 형용사 부사를 살펴보는데 중학교 때 했었던 좀 기계적인 비교급 바꾸기 또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는 비교급 바꾸기를 좀 지양하고 다루긴 다루되 좀 지양하고 비교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활용이 되길래 그리고 이 비교급 문장에서 어떤 동사의 쓰임이 있길래 형용사와 부사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지. 형용사와 부사는 어쨌든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왜 사용이 됐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비교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비교의 기준과 비교의 대상을 놓고 기준과 대상을 부각시키는 쓰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속 기계적으로 그걸 바꾸는 연습만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등 독해에선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마 1학년 때 조금 고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비교급의 그 개념이 비교이니까 그 두 대상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까지 확장해서 구문 독해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1학년 때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시험이 연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 사건들이 있으면서 좀 1학년의 낭만을 즐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마음처럼 이 상황들이 굴러가지 않아서 조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학생들이 아마 기본 구문 독해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강좌에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수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거든요. 영어에 대한 효용감,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어. 나는 영어 성적 높일 수 있어. 라는 그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드리려고 수업을 준비했으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한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